56번. 뭐 주어진 문제 풀 건 아니고 나 조건에 뭐가 나왔어? 칠판 보고 합시다. 나 조건에서 1대1 함수란 말이 나왔고 1대1 함수 이게 6개에서 6개 1대1 함수 마음 편합니다. 하나 지정되면 그건 빼고 갈 거니까. 두 번째 조건에서 어떤 말이 나와? fx가 x로 되는 값은 몇 개다? 3개다 이거지. 3개야. 그럼 우리는 fx가 x가 되면 뭘 생각하라고? 크로스 fx가 x 나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야. 뭐야, 원소가 있을 때는 원소가 있잖아. 이렇게 원소가 몇 개 있을 때는 우리는 화살표 다이어그램이라 그래. 너희 동그라미 그려서 집합 화살표 오는 거에 함수 표현법인데, 그렇게 원소가 있을 때는 뭘 생각하냐면 크로스를 생각한다고. 두 개가 짝이 된다 이런 소리야. 이해되니? 두 개가 짝이 되는데 3개야. 뭔 말이겠어? 두 개가 짝이 되는데 한 마리 남잖아. 반드시 간다 이거지. 반드시 가는 건 당연한 말이니까 안 한 거야. 항등함수 같은 거에. 되니? 그래서 fx가 x가 되는 것은 3마리라는 것은 일단 3마리를 지정을 하게 되면 3마리를 지정하게 되면 3마리를 지정을 하게 되면 요놈이 반드시 가는 거 한 가지, 크로스가 되는 게 몇 가지? 몇 가지? 3가지. 셋 중에 2개 하나 골라주면 되잖아요. 3가지. 총 몇 가지가 나온다? 4가지가 나온다 이 말이죠. 이해되죠?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할 거야? 크로스가 안 되게끔 짜줘라 이런 말이겠지. 됐지? 근데 FE가 1로 갔지. 먼저 지정을 해주잖아 하나를. 그럼 2가 크로스가 되는 놈일 수도 있고 크로스가 아닌 놈일 수도 있다 이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니? 이게 이 세트 안에 2가 들어가, 이 세트 안에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세트 안에 2가 안 들어갈 수도 있다. 2가지 나눠서 풀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오른쪽은 뭐 나왔어? 자, fx가 x가 생각하면 역함수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실수일 때. 실수일 때. 오른쪽은 뭐야? fx가 x가 되는 것은 3개가 세트가 되는 겁니다. fx가 x가 되는 것은 2개가 세트가 돼서 크로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fx가 x가 되는 것은 3개가 세트가 되는 거라고. 자, 3개가 세트가 되는 것은 몇 가지입니까? 3개가 세트가 되는 것은 몇 가지야? 반드시 가는 거 하나에,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이 몇 가지? 2가지라겠죠. 2가지야. 그래서 세트 만들어 주면 거기에 총 3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fx가 x가 되는 모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런 모양이 되면 얘가 3번 가면 자기 자신이 떨어진다 이 말이야. 이런 종류 모양이 2종류가 있다는 말이야. 자, 58번 아주 중요하다고 해서 선생님이 풀어준 겁니다.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인데 이제 이게 오픈이 많이 돼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돼야 된다고. 뭡니까? gx라는 함수가 ffx라는 것이 gx 함수야. 됐죠? ffx가 나와서 합성함수가 나왔지. 그런데 원소 2개만 갖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fa가 fa가 ga가 fa. 무슨 말이야? 그 말이지? fa가 된다 이 말이겠지. a, b 똑같은 말이야. 문자만 다른 말이고. 그래서 자, 그런데 얘가 뭐가 나온 거냐면 x의 부분 원소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지금 2개만 갖고 얘기를 해라 이 말이겠지. 이 문제에서 2개를 뽑아내라 이런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2개가 뽑아내라. 어떻게 해석한다 했습니까? 첫 번째, fa가 a가 된다면 좌변은 뭐가 돼? 얘가 a가 되고 다시 a가 되겠지. 우변은 a가 되겠지. 이게 당연한 말이 된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얘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 이 말이 되겠죠. 두 번째로 만약에 fa가
B로 간다면 FA가 B로 간다면 좌변은 FB가 되겠지. 우변은 B가 되겠지. 다시 말해서 FB는 B로 가는 조건이다 이거지. A가 A로 반드시 간다면 무조건 만족을 하는데 만약에 A가 B로 간다면 B는 B로 가야 된다 이런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게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나올 거냐면 이런 모습이 나오던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두 가지 케이스의 모습이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게 A가 A로 간단 말이 무슨 말이야? B가 B로 간단 말은 항등함수란 소리지. 항등함수 뭐지? 함수 뭐야? y는 x가 항등함수야. 다시 말해서 y는 x랑 만나는 이러한 점들은 반드시 가는 모습이다 이거지. 이런 놈들 중에 첫 번째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얘는 4개 중에 2개를 골라주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말인지 이해됩니까? 첫 번째 상황은 쉽죠. 첫 번째 상황은 쉬운 거야. 자,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A가 B로 가면 B로 간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일단 B로 가는 놈 찾고 A가 B로 가는 놈을 찾으면 되겠지. 이해됩니까? 결론이 둘 다 B로 떨어져야 돼. AB면 함수값이 B로 가는 거라고. 둘 다. 다른 놈을 집어넣는데 둘 다 B로 갔다는 말이야. 그 중에 한 놈은 근데 대신 B가 B로 간 거라고. 그럼 그래프에서 뭐 어떤 라인을 그어준다 소리냐면 이러한 라인을 그어야 된다는 소리야. 같은 결과가 나온 거야. Y좌표가 B가 나온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놈은 B는 B다 이거지. 한 놈은 B는 B고 다른 놈이 A가 된다 이거지. 한 놈은 B가 되고 다른 놈이 A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개수를 세보면 얘는 1개, 얘는 3개. 3개 이유 알겠습니까? 하나는 B는 B로 가야 되고 A는 B로 가는 놈이 있고 요걸로 설명해 볼게요. 요놈을 설명하면 요놈은 B는 B로 갔고 A는 B로 간 거라고. A는 B로 간 거야. A는 B로 간 거야. 그래서 하나, 둘, 3개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도 3개, 얘도 3개, 얘는 1개 이래 된다고요.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는 일일이 세가지고 8개가 나왔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꽤 중요한 문제고 이 소재 자체가 이것밖에 없어. 방법을 연습해갖고 풀면 돼. 뭐만 달라지겠어? 그래프 모양만 달라질 겁니다. 알겠습니까? fx가 이 폼 자체는 설명 자체가 이제 이런 식이 돼 있는데 fx가 fx가 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다음 오른쪽은 뭐 하자는 소리야? 방정식을 풀자는 소리지 있지? 우리는 방정식 풀 때 어떻게 풀었어? 함수를 하나만 본다고 했지? 방정식을 하나만 본다고 했어. 어제 설명을 잠깐 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라 이 말이 되겠지. 얘는 합성 몇 번 한 거야? 얘는 합성 3번 한 겁니다. 합성 3번 한 거야. x가 2x-3이 된 거고 x가 2x-3으로 바뀌었잖아 한번. 2x-3을 f에 집어넣었잖아. 또 집어넣었잖아. 이 세 번 합성을 시킨 거라고. 그래프 그리기가 당연히 어렵겠지. 물론 요놈을 t로 생각을 해서 나는 합성 2번 했다고 풀 수도 있지만 그래프 자체가 어렵지. 못 그린다는 소리야 일단은. 못 그린다가 아니라 힘들다는 소리지. 어렵다 이 말이야. 뭔지 알겠니? 그러면 이런 문제는 합성함수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함수로 푼다겠지. f 뭐가 0이야. f 뭐가 0이야? 알파 베타가 떨어졌지. 그러지? f 뭐가? 이 문제를 보는 순간 f 2x-3이 알파 또는 베타다 이 말이 되겠지. 여기까지 되니? 됐어? 다시 한 번 더 해야겠지. 얘도 합성이니까. 그럼 알파 베타를 어디로 가져가야 돼? y좌표로 가져가야 된다고.
x좌표에 있는 놈을 y좌표로 가져가는 방법은 y는 x를 선을 긋게 되면 x 알파 y 알파 x 베타 y 베타 위치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보통 문제는 이거는 개수가 나오든지 값을 구하러 가면 식을 적어야 되는데 그래프 자체가 어렵으니까 값을 질문은 없어. 값 질문은 없다고. 그래프 자체가 어려우니까. 만약 값을 물어봤다는 것은 그래프가 쉽게 계산이 돼야 돼. 그럼 직선밖에 안 나올 거라고. 안 그러면 연산이 식이 나와야 되는데 연산이 어려울 거니까. 그러면 요거를 풀면 다시 뭐가 나올 거야? 요것이 지금 f2x-3이 알파가 되는 거고 x2x-3이 베타가 되는 거죠. 만나는 점, 요 점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알파 1이 되고 요 놈이 알파 2가 된다고. 요 점이 지금 뭐가 되고 베타 1이 되고 요 놈이 베타 2가 된다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누가 2x-3이 알파 1, 알파 2, 알파 베타 1, 베타 2가 된다 이 말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x는 이 식을 다 정리를 하게 되면 2분의 알파 1 플러스 3 이런 폼이 될 거 아니야. 얘를 다 어쩌라? 다 더해달라 이 말이겠지. 현재 우리가 아는 사실은 근데 뭘 알고 있어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가운데 4의 2배, 알파 1 더하기 알파 2도 2배, 베타 1, 베타 2가 지금 8 요 말이지. 우리는 요 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네. 그러겠지? 그럼 요 놈을 4개를 다 더할 거 아니야? 되니? 그러면 2분의 알파 1, 알파 2, 베타 1, 베타 2, 2분의 3이 4마리 이런 식으로 마무리 거 아니야? 꽤 괜찮은 문제입니다. 됐어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합성된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야. 연습해가지고 꼭 풀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에 뭐 또 있어? 뭐 합에 대한 특징도 있고요. 자, 66번. 자, 66번은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어. 66번은 뭐로 나올 수 있다고?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어. 자, 뭐에 관한 문제냐면 절대값 fx가 절대값 그래프야. 절대값으로 식이 나왔어. 그럼 역함수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절대값 때문에 뭐가 발생해? 그래프 중간에 끊겼단 말이지. 그래프 자체가 fx는 역함수가 나와야 되니까 역함수 조건은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증가하다가 증가한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되니? 그러면 요놈의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그래프가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나올 거야. 자, 이 문제는 뭐로 나온다고? 주관식으로 나와야 너희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객관식으로 나오면 너희들이 실수를 잘 안 할 거야. 단 이 문제는 연습으로 충분히 괜찮은 문제입니다. 객관식으로 나왔지만 지금 A 식도 구해야 되고 B도 구해야 된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습니까? 자, 정의역은 fx는 기본 본함수는 정의역이 없죠. 본함수는 정의역이 없어. 절대값 그래프니까. 이해되니? 그럼 너희들 역함수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으로 호정아 괜찮아? 역함수도 절대값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쉽지가 않습니다. 역함수도 절대값으로 표현하면 좋겠지. 근데 쉽지가 않아. 못한다가 아니라 쉽지가 않단 소리야. 굳이 그렇게 나타낼 필요가 없잖아. 식을 내가 절대값 역함수로 절대값 표현하면 좋겠지만 뭐 선생님이 억지로 절대값 표현하시오 이런 말이 없는 한은 다 절대값 표현하시오라 하면 억지로 식을 만들어내야 돼. 식을 만들어내야 돼. 알겠니? 하지만 그런 문제는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나왔더라도 역함수는 이것 따로 써도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 구하고 이거 역함수 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 때문에 틀려. 범위 때문에 틀린다고. 뭐 때문에 틀려? 범위 때문에 틀린다고. 역함수를 구하러 가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역함수를 구하러 가면 물론 주어진 식도 fx가 절대값으로 안 나오고 두 개로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일부러 똑같아. 됐니? 그래서 여기서 틀린 이유는 뭐 때문에 틀리는 거냐면 정의역 때문에 틀리는 거야. 얘 때문에 틀리는 거라고 너희들이. 직선식 구하는 건 너희들이 안 틀려. 요놈 역함수 구하고 요놈 역함수는 구하는 건 안 틀려. 뭐 때문에 틀린다고? 범위 때문에 틀린다고. 이 범위를 꼭 작성을 해줘야 돼. 얘를 꼭 작성을 해줘야 된다고. 다시 말해서 요 점이 현재 P, Q이면 요 놈은 Q, P가 돼서 정의역이 X는 Q보다 작을 때와 X는 Q보다 클 때로 바꿔 써줘야 된다 이거지. 얘를 꼭 작성을 해줘야지 안 틀립니다. 얘야 서술형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절대값 뭐 때문에 틀린다고? 그래프가 달라졌습니다. 정의역을 꼭 써줘야 되는데 그 정의역은 내가 구해야 돼. 현재 A가 1, 얼마를 지나? 1,3을 지나잖아. 이 3을 내가 구해내야 된다고. 3을 내가 구해내야 된다고 해. 시계는 여가 이렇게 나올 거야. x가 1보다 작다,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야. 역함수가 되면서 요 값은 1로 쓰면 안 된다 이거지. 물론 1일 수도 있어. 하지만 1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구해가지고 너희들이 요 범위를 꼭 작성을 해줘야 이 문제가 안 틀립니다. 이것 때문에 틀리는 거야. 얘기했습니다. 역함수가 되면 정의역에 있는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니까 꼭 작성을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감점을 예를 들어서 5점짜리 문제야. 감점을 몇 점, 3점 이상 시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니까. 점수를 안 줘도 할 말은 없습니다. 알겠나요? 됐어? 민주 알았어? 네. 좋아하는 남자 배우가 누구야? 저요? 저 박보검. 나랑 박보검은 같이 생겼잖아. 똑같이 생겼잖아.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그 말이야, 이 말이. 몇 점 줄 거야, 그러면? 저요? 박보검은 나랑 똑같이 생겼다고 몇 점이야? 0점. 그래, 0점. 이거 0점 줄 수 있다, 이 말이야. 네. 알겠어? 뭐라 할 수가 없어. 알았어? 말했어. 알려준 거 틀리지 마라. 꼭 함수에서는 정의역을 비웃어 비웃었어. 와, 기분이 꽤 좋네. 꼭 적어줘야 돼. 함수는 정의역을 꼭 적어줘야 돼. 이해되니?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이 주어지지 않은 함수도 정의역이 있는 거야. 이해되니? 정의역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식의 의미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분수함수는 분모가 0이 절대 되면 안 돼요. 그것도 설명했잖아. 분수함수도. 기억납니까? 뭐 이런 거 씁시다. 함수 이렇게 나왔어. 됐어? 얘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바꿀 수는 있지. 말이 돼? 말이 이렇게 되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됐니? 여기서 바꾸면서 너희들은 틀려버립니다. 됐니? 얘가 원식이야. 얘는 내가 변형을 시킨 거지. 원식에서 먼저 항상 함수는 원식에서 정의역을 따지고 가야 돼. 정의역을 따지고 가야 돼. 민주야, 정의역이 뭐냐? 정어의 정어. 네. X 정의역이 뭐야? 다 나왔어. 다 보여. 눈팅에도 다 보여. 2가 아니면. 2가 아니면 되잖아. 그럼 틀린다고. 네. 뭐가 돼 여기서? 집중 안 해? 처음 식에서 정의역을 따져줘야 돼. 처음 식의 분모가 분모야. 그래서 처음 식에서 x는 1이 아니어야 되고 x는 2가 아니라는 말이 떨어집니다.
떠야 됩니다. 얘기해줘 안 해줘? 근데 실제 문제는 안 해줘. 당연한 말이니까 안 해주는 거라고. 당연한 말이니까 안 해줘. 그래서 그러면 이 함수는 유리함수라 말을 하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유리함수라 말하면 그런 말을 안 하겠네. 안 하겠네요. 유리함수라 말을 안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라고 나올 거냐면 유리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을 얘기해 주겠네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얼마야? 2,2인가요? 2,2 보이니? 호정아 2,2 보여? 2,2가 뭔 말인지 알아? 뭔 말이야? 이 식에서 2,2가 뭔 말이야? 내가 질문했는데 다시 역질문이 들어온 거야? 이게 분수함수 형태잖아. 분수함수의 제일 중요한 점이 뭐라 했어? 제일 중요한 점 뭐? 점근선의 교점이라 했지. 유리함수라 말을 하면 얘말 그런 질문은 없을 거야. 내가 봤을 때 없어. 일단 나 수정 없습니다. 뭐라 나올 거냐면 2,2의 점대칭이냐고 물어볼 거야. 2,2의 점대칭이냐고 물어볼 거야.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입니다. 거짓이야. 그래프가 얘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2,2의 양수야 음수야? 2x-4 플러스 양수 그래프네요.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리면 틀려. 현재 점이 2,2이고 2,2이고 1,는 어디 있냐면 요 정도 있겠네요. 여가 있겠네. 1,가 그래프가 이렇게 빵꾸가 나야 돼요. 요 그래프가 빵꾸가 난 이런 그래프야. 그럼 점대칭점에서 점이 하나 빠졌어. 유리함수 갖고 있는 성질을 질문하게 되면 다른 질문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너희들이 한참 계산해가지고 요 직선과 요 직선의 대칭이 뭔가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러지. 한참 구해갖고 이렇게 풀 필요가 없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두 개가 빠졌다는 것은 유리함수가 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함수 성질은 얘기하면 무조건 거짓이야. 알겠니? 분명 얘기했어요. 물론 일부 점이 점대칭이란 말은 맞겠지. 어떤 점은 이거 빼놓고는 점대칭은 특징을 갖고 있잖아. 뭔 얘기 하는지 알겠어? 정의역 첫 번째에서 우리는 정의역을 따져줘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다음. 자,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얘도 역함수입니다. 자, 왼쪽은 직선이고요. 오른쪽은 이차함수 형태입니다. 직선하고 이차함수를 연결해서 역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역함수가 연결이 되는 것도 있고 연결이 안 되는 것도 있다겠지. 자, 연결이 되는 것이 있고 연결이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래프로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한 번 끊겨가지고 그래프가 한 번 끊겼어요. 현재 A에서 끊겼어요. 자, 끊겼다가 뜻이 아니야. 이를 기준으로 그래프 형태가 달라졌어요. 이를 기준으로 그래프 형태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연결이 안 되는 그래프는 있어 없어? 자, 한 번씩이 달라졌어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은 끊겨 연결이 돼야 돼. 끊기는 게 있어 없어? 있어? 뭐? 있어. 뭐가 있냐면 유리함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유리함수만 있는 거라고. 유리함수만 어떤 식의 그림이 나오면 되냐면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이렇게 나오면 1:1 대응이 되는 겁니다. 자, 기억하세요. 그래서 유리함수하고 직선이든 이차함수든 연결을 시킨 게 아니라 범위를 쪼개갖고 식을 가지고 역함수가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 끊겨가지고 유리함수가 아닌 이상은 자, 끊기는 그래프는 딱 이것밖에 없다. 자, 끊기는 그래프는 한 번 범위가 다 쪼개졌어. 한 번 범위가 쪼개져서 역함수 문제는 유리함수는 이렇게 끊기는 그래프란 소리야. 이런 그래프 모양이란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 외의 그래프는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유리함수 외에는. 알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함수 중에는 없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무조건 연결이 돼야 된다고. 얘는 무조건 연결이 돼야 된다고. 1보다 작아 직선, 1보다 커 2차 함수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돼. 1보다 작아 직선, 1보다 커 2차 함수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무조건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어요? 자, 2번 끊겼습니다. 2번 끊겨가지고 식을 하나 만들어냈어. 식을 3개를 만들어냈어. 이 함수는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끊길 수도 있어. 방법은 많습니다. 얘는. 방법이 많은 게 딱 2가지 방법이 있겠지. 자, 증가함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양쪽이면 기본적으로 2개는 줄 거야. 가운데는 만들어라 할 거고, 가운데는 우리는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이 2가지 케이스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2번 끊긴 그래프는 조금 더 어려워지겠지. 대신 한 번 끊긴 그래프는 우리가 추론이 확실히 가능하고 2번 끊긴 그래프가 훨씬 쉬울 수도 있어. 2 종류 다 얘기하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근데 현재 그래프는 뭐야? 한 번 끊겼잖아. 몇 번 끊겨서? 한 번 끊어졌어. 한 번 그래프가 달라졌어. 유리함수가 아니야. 무조건 연속이어야 됩니다.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연결이 뭐 어쩐다고? 돼 있어야 된다고 해.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교점에 대한 얘기야. 이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얘기했어요. 이거는 얘기했어요. 끊기는 그래프는 딱 이런 함수, 이런 모양이야. 내려가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좌우가 바뀔 수도 있고, 안 나온다가 아니라 나올 수 있다. 여기 2차 함수가 될 수도 있고, 그래프 개형을 좀 그림을 생각하라 이 말이야. 이 그래프는 연결이 돼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2가지 종류가 나왔어요. 그래프가 증가함수하고 감소함수가 나왔어요. 자, 증가함수는 역함수하고 교점은 어쩐다? 증가함수는 역함수하고 교점은 어쩐다? y는 x 위에만 존재한다. 어쩐다고? y는 x 위에만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y는 x 위에만 교점이 존재하는데 교점이 어디가 없어. 아, 이거 버그야 또 버그. y는 x 위에만 존재하니까 y는 x를 그려가지고 교점이 3개가 나올 수 있네. 가능하네. 여기까지는 가능하네. 그러면 그 교점이 점이 몇 점이야? 이 점이 얼마? 마이너스 1. 요 점이 얼마? 1. 요 점이 얼마? 2 이 말이지. 근데 어디서 끊겼어? 1에서 끊겼잖아. 여기가 1이야. 여기가 현재 1이라고. 이 점에서 뭐가 발생해야 돼? 교점이 발생하게끔 해달라 이런 거잖아. 그럼 교점이 몇 개밖에 안 보여? 2개밖에 안 보입니다. 달라질 수 없어. 이렇게밖에 안 달라져. 이렇게 되면 교점이 2개라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됐어요? 모순이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점이 몇 개 나왔어? 3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보통 교점이 3개 있는 것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무조건 감소함수라고 생각하고 풀으면 90% 맞습니다. 교점이 3개인 것은 일단 감소함수라 놓으면 한 90% 맞을 거라고. 알겠어? 이래서 왜? 교점이 3개를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감소함수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되니? 뭔 말 하는지 알겠어? 그럼 감소함수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감소함수는 어떻게 된다 했어? 얘는 y는 x, 얘는 y는 x만, 표현 좀 애매하지만 y는 x에서만 만납니다. 감소함수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어떻게 하라 했어? y는 x랑 한 번만 꼭 만나고, 한 번만이 아니라 한 번은 꼭 만나고, 한 번은 한 번만 꼭 만나고. 덜 끝났어요 문장이.
A, B라는 점이 교점이 존재하면 A, B라는 교점이 존재하면 B, A도 교점이 된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해 줬어. 한다면이야. 이 가능성이야. 이거네. 교점은 그래서 몇 개 있냐면 감소함수의 교점은 감소함수의 역함수의 교점은 홀수기가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얘기거리가 좀 많은 게 3개다 이 말이에요. 엄마인지 알겠어요? 더 있을 수도 있어. 대신 대칭적으로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교점이 얼마야? 하나, 둘, 3개 나왔지. 당연하게 이 가운데 있는 이 놈이 y는 x에서 만나는 놈이고 요 놈이 세트가 되는 거라고. 마이너스 1,2, 2, 마이너스 1. 아 그러잖아. 얘가 A고 얘가 A잖아. 얘가 B고 얘가 B잖아. 그 얘기를 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역함수와 교점이 3개가 나왔다. 감소함수일 가능성이 높고 알았어요? y는 x랑 만나는 것은 당연히 가운데 쪽에서 만나는 놈이야. 그래서 1,1이고요. 하나는 1,1이고요. 나머지 두 개는 마이너스 1,2하고 2,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풀 수가 있다 이 말이 돼요. 그래서 서술형 적으라면 요 말 적어놓고 그냥 써도 될 것 같아요. 좀 부족하긴 한데 좀 부족합니다. 식으로 설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간혹 나오는 문제라고 선생님이 감소함수의 대표적인 이거 있고 원래 고1 문제 수준은 아니었지만 내려와가지고 고1 문제 최근에 감소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이라고. 뭔 얘기? 역함수인데 감소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역함수의 교점, 감소함수의 역함수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3개짜리 얘기를 하는 거라고. 선생님 그래서 A식을 2종류로 해줬습니다. 얘는 대놓고 식을 바꿔버린 거야. 식을 내가 쪼개 갖고 만드는 거고 하나짜리는 선생님이 A식에 들어줬지. 뭐였습니까? Y는 루트 1-x로 A식을 들어줬어. 시진아 정신 차려. 기억납니까 이거 그래프? 기억나 안 나? 얘가 1,0 지나냐 안 지나냐? 지나 안 지나? 지나잖아. 얘 0,1 지나냐 안 지나냐? 지나죠. 얘가 1,0이 지나고 0,1도 지나. 그럼 역함수 하면 0,1이 1,0으로 되고 1,0이 0,1이 됐을 거 아니야. 대신 그림 그리기가 좀 쉽지가 않다고 했어. 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면 개형 자체가 잘 안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 무리함수 그릴 때 조금 오버스럽게 그리라겠지. 어디 부분을 이 부분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만 위로 올라가고 그려야 된다고. 이렇게. 태연아 간만에 오셔가지고 또 주무셔.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지금 y는 x랑 한번 만났죠. 그러면 점이 0,1 하나 있고 1,0 하나 있고 나머지 하나는 y는 x와 연립해서 실제 구의 루트 값이 떨어질 겁니다. 답은 몇 개 나올 거야? 2개 나옵니다. 이렇게 이놈하고 2개 나와. 그 중에 우리는 요점만 찾을 거라는 이 말이야. 됐습니까? 네, 갔다 오세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집합 역함수가 존재하고 임의의 A, B에 대해서 요게 성립합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문제가 약간 틀이 좀 달라지긴 했어요. 약간 틀이 좀 달라지긴 했어요. 틀이 달라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류의 문제를 푸는 소수령 방법은 이렇다고. 첫 번째 수를 넣어본다. 자, 이 문제는 사실 기억, 니은, 디귿 보고 풀 거야. 됐습니까? 첫 번째 수를 넣어본다. 이게 함수 방정식 꼴인데 역함수의 모습을 갖고 있는 꼴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아마도 보통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을 거라고. 이 문제랑 비슷한 풀이를 갖고 있는 문제 중에 식이 요런 꼴이 제일 많았어. 근데 요 식을 요 틀을 바꿔버린 거라고. 약간 어렵게 보이려고 푼 거야.
약간 어렵게 보이려고 문제를 바꾼 거라고. 하지만 똑같습니다. 이거 뭐라고 했어? 외우라고 했잖아. 보자마자 이거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뭐? 백세! 잘 잤어? 이거 뭐라고 했어? 뭘 봐. 자기도 자고 있으면서. 멍 이거 뭐라고 했어? 그렇지. y는 ax 꼴이라 했지. 왜 그러냐면 이것이 엄청 중요한 거야. 요놈이 요거라고 알면 문제 풀 때 문제를 풀 때 그냥 kx라고 생각하고 그냥 문제를 풀어버릴 거라고. 이해 됐습니까? 그러면은 요식을 만족한 놈이 요놈이 만족하면 나머지 조건도 다 만족하게 돼 있어.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우리 수준은 아니야. 우리 수준은 아닌데 이 식이 나온 이유가 있어. 이 식이 나온 이유는 실제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를 알려주려고 나온 거야. 하지만 우리 수준에는 아직 못 풀어. 이 종합과정 건너뛰고 요놈의 결과물이 나온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고 했지. 세 가지 기억하라. 세 가지. y는 ax 형태,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세 가지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럼 식 나오면 이건 지수함수를 얘기하는구나. 이래니? 그러면 2x제곱이든 3x제곱이든 ax제곱 생각하면 되는 거고, 로그함수 나오면 로그 ax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돼. 그럼 훨씬 빨리 답은 마무리 수 있어. 소수령은 못 쓰겠지만. 소수령은 이 식에다 일일이 수를 집어넣으라는 소리거든. 뭔 말인지 알겠니? 문자의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수함수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지수함수의 성질 중에 우리가 아는 성질 지수는 곱하게 되면 더하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됐어요? A를 헷갈리면 이놈을 A를 뭐 P로 바꿔도 상관없겠지. 문자 헷갈림 때문에 그래. 굳이 상관없어. 원래는 상관없어. 로그 함수는 FA 더하기 FB가 FAB가 되는 거라고. 이건 모습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조금씩 달라. 왜 올라가지 말고 이거는 지수함수다라고 생각하고 지수함수에다 한번 넣어봐. 만족한지 안 한지. 내가 이 식이 요 식을 보자마자 지수함수는 로그함수네. 지수함수는 로그함수 생각이 안 떠올 수도 있잖아. 그럼 요 식을 보고 지수함수에다가 한번 내가 넣어보라고, 로그함수에 한번 넣어보라고. 둘 중에 하나일 거니까. 둘 중에 하나가 뭐야? 곱이 합이 되는 형태입니다. 곱합이야. 그러면 지수 로그라고. 그럼 둘 중에 나오면 우리가 수원을 배웠으니까 그 성질을 그대로 이용해서 풀면 답은 빨리 찾을 수 있다. 이 말 얘기했어요. 지극히 공부를 위한 게 아니라 점수를 위한 겁니다. 알겠어요? 어디 가가지고 선생님이 무조건 이렇게 풀라고 그러면 안 돼. 지극히 공부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함수가 나왔다 이거고, 자 소수령 대비를 한번 해줄게요. 일단은 얘가 나오면 첫 번째 출발 방법입니다. F 인버스 A를 X라 쓰고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F 인버스 B를 Y라고 쓸 거야. 되니? 그러면 요 놈을 통해서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요걸 통해서 fx는 a라는 식, 똑같은 식이야 이거는. f 인버스 a가 x라 놓으면 fx는 a라는 식은 똑같은 식이야. 표현법만 다를 뿐이야. 요놈 뭐야? fy는 b가 된다고요. 그러면 주어진 식에다가 그대로 a, b를 xy로 바꾸면 되겠지. 그러면 좌변은 fx 더하기 fy는 x 더하기 y로 바뀌게 되겠네요. 그럼 당연히 기억 니은 중에 이게 하나 있으면 땡큐야. 어이고 수정을 하겠죠? 말했지? 너 지각했잖아 어제. 안 했냐?
수정을 하겠지 어제? 했잖아. 플러스로 바꾸라고. 호정아 플러스 바꿨냐? 빨리빨리 움직여. 77번 기억 플러스 바꾸면 기억에 있다고 지금. XY를 AB로만 바꾸면 되잖아. 이 문자는 중요한 문자가 아니야. 임의의 값이니까. 나왔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요식을 양변을 역함수 씌울 수 있어 없어? 역함수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양쪽을 역함수 집어넣을 수 있잖아. 왼쪽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fx 플러스 fy가 되는 것은 이해됩니까? 이렇게 되나요? 얘 똑같습니다 지금. 실은 요식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 얘도 원점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러면 기억 니은이 해결된 거야 지금. 자, 디귿은 어쩔 수 없어요. 어째야 돼? 집어넣어야 됩니다. 집어넣어야 돼. 됐어요? 그럼 현재 수를 집어넣게 되면 어디다 넣을 거야? 어디다 넣을 거야?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여기다 집어넣어도 관계는 없겠네. 식이 2개 나왔으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을 거야? F2는 F 인버스 1, F 인버스 지금 위에 식에다 1, 1을 넣었어. F 인버스 1 플러스 F 인버스 1. 요 놈은 뭐가 돼? 2가 되겠지. 요식 나오면 우리는 F 인버스 1은 1, 이렇게 적고 가야겠지. 똑같은 식이니까 2가 돼서 F2는 2가 됐지. 그럼 F 인버스 2도 2가 돼. 1,1을 지나고 2,1을 지난다 이 말이지. 그렇지? 요 놈은 어떤 식이냐면 y는 x를 얘기하는 중이겠네요. 그러면 됐니? 여기까지. 잠깐 쉬십시오.